손흥민 하나 빠졌다고 LAFC가 저런 모습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팀 경기력이 거의 꼴찌팀 수준처럼 보였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팬들은 이런 식이면 LA 구단이 티켓값을 다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몇몇 전문가들 역시 부안가가 손흥민의 대체자로 거론되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오히려 부안가와 손흥민의 클래스 차이만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정말 처참했다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팬들의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12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프로비던스 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 MLS 정규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포틀랜드 팀버스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LAFC는 승점 16점으로 서부 컨퍼런스 단독 1위, 그리고 MLS 전체 리그에서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의 중심에는 말할 것도 없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 경기 총 11경기에서 2골 11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13을 기록하며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팬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포인트 수치는 압도적인데 그 안에서 어시스트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고는 있지만 팬들이 바라는 건 손흥민이 직접 마무리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몇몇 전문가들은 전임 감독 체론돌로 시절과 현재 전술의 차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체론돌로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걸어 공을 끊어내고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단 한 번의 패스를 찔러 넣은 뒤 그것을 손흥민이 쇄도하며 마무리하는 공격 전술을 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체론돌로가 떠난 뒤 후임으로 온 도스산토스는 갑자기 점유율 축구를 하겠다며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빌드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는 공격수로서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서 결정력을 발휘해야 할 선수가 어느 순간 빌드업의 중심에서 공을 전방으로 뿌리는 역할,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같은 임무를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스산토스는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이 손흥민이 만들어낸 공간을 활용해 중거리 슛을 시도하게 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슛이 원더골로 터지면 경기에 이기고 터지지 않으면 무승부가 되거나 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답답한 건 확실한 득점원인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수비수나 미드필더의 중거리 슛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는 도스산토스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고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미국 현지 매체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도스산토스는 결국 전술을 손흥민의 득점력에 맞춰 과거 방식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손흥민은 전반전에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득점까지 올리며 문제는 선수 개인이 아니라 도스산토스의 전술 자체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손흥민이 살아야 팀이 살고 손흥민을 살리지 못하면 팀 전체가 꼬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포틀랜드 팀버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을 직접 보기 위해 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던 미국 현지의 토트넘 팬들은 느닷없는 LA 구단의 돌발 조치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치는 바로 손흥민이 포틀랜드 팀버스전 선발 명단에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선수 명단에서 제외돼버린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보려고 경기 티켓을 샀는데 선발 라인업을 열어보니 손흥민 이름이 없고 심지어 명단 자체에도 없다는 사실은 현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의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보려고 티켓을 끊었는데 손흥민이 없다며 LAFC는 내 티켓을 환불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LAFC 팬들은 손흥민만 보려고 LAFC 경기에 티켓을 끄는 것이냐, 팀을 응원하라고 받아치며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내 축구 팬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우리는 토트넘 팬이라기보다 손흥민 팬이었던 것처럼 미국 현지 토트넘 팬들 역시 LAFC 팬이 아니라 손흥민 팬인 것과 같은 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주축 선수들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손흥민만 명단 제외냐, 혹시 부상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팬들의 이런 반응을 두고 몇몇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손흥민을 전적으로 배려한 LA 구단의 사실상 특급 대우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겉으로만 보면 의아한 결정 같지만 실은 손흥민의 맹활약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주축 선수들 중 이번 경기에서 명단 제외된 선수는 손흥민과 요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LAFC가 상대하는 포틀랜드 팀버스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 가운데 14위, 거의 꼴찌 수준의 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경기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멕시코 팀 크로스 아술과의 경기입니다. 비록 1차전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크로스 아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크로스 아술은 멕시코 리그에서도 상위권 팀이고 지난 시즌 챔피언이기도 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며 지면 그대로 탈락하는 사실상의 데스매치입니다. 결국 포틀랜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승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틀랜드의 홈 경기장은 인조 잔디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전 경기를 선발 출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굳이 무리해서 이 경기에 손흥민을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사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스산토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팀 운영의 중심을 손흥민에게 맞추고 있다며 손흥민의 컨디션에 따라 팀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초보 감독 도스산토스가 손흥민에게 사실상 특급 대우를 하며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대팀 포틀랜드는 손흥민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자신들이 보유한 1군 스쿼드를 거의 전부 총동원했습니다. 홈팬들 역시 경기장을 거의 가득 채운 가운데 경기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손흥민이 빠진 직후 LAFC의 전방 공격이 눈에 띄게 날카로움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같으면 상대 수비를 찢어놓아야 할 장면들에서 템포가 끊겼고 포틀랜드는 그런 LAFC의 공격을 생각보다 훨씬 여유롭게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7분경 세트피스 상황에서 부안가가 보이드에게 후방 중거리 슛을 염두에 둔 패스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보이드는 이 공을 그대로 수비 블록에 대고 차버렸고 공격은 허무하게 무산됐습니다. 시작부터 답답한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LAFC는 전반 9분경에도 상대의 공격을 끊어낸 뒤 곧바로 전방에 있는 손흥민 대신 출전한 원톱 공격수 오르다즈에게 패스를 연결해봤지만 상대 수비를 상대로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짧았지만 많은 팬들에게 꽤 큰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와는 전개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부안가는 전반 12분경 결정적인 찬스를 또 한 번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골대 옆으로 비껴나갔고 결국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이 날 것 같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흐름이 뚝 끊기는 모습, 바로 그 답답함이 경기 초반부터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함께 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부안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 흐름만 봐도 손흥민이 없는 LAFC가 꼴찌팀에게 고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 정도로 공격 전개가 거칠고 무뎠습니다. LAFC가 좀처럼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자 포틀랜드는 오히려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0분경 공을 몰고 들어가던 포틀랜드가 중앙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고 이 공은 그대로 LAFC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결국 포틀랜드가 선제점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없으니까 바로 꼴찌팀도 이기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준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팬들은 왠지 토트넘스러운 냄새가 LAFC에서 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손흥민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팀 전체의 무게감이 달라져 버린 셈입니다. 손흥민 대신 출전한 원톱 공격수 오르다즈는 실점을 만회해보려는 듯 자신도 상대팀과 비슷한 방식으로 중거리 슛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팅은 힘없이 골대 바깥으로 벗어났고 팬들의 실망만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건 손흥민이 빠진 자리를 메워야 할 공격수가 존재감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경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듯한 장면만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LAFC는 전반전을 0대1로 끌려간 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벤치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된 뒤 LAFC는 후반 50분 중거리 원더골이 터지면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스코어만 놓고 보면 다시 살아나는 듯한 흐름이었고 순간적으로 경기 분위기도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습니다. 부안가가 빌드업 역할을 하면서 미드필더나 수비수의 중거리 원더골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그 슛이 터지면 비기고 터지지 않으면 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들은 확실한 득점원인 부안가를 더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도스산토스가 또 이상한 전술을 쓰면서 부안가마저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 공격이 풀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안가를 확실한 마무리 자원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팀은 누군가의 번뜩이는 중거리 한 방에 기대는 구조로 흘러갔고 그런 축구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LAFC는 1대1 동점이 되자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시점부터 상황은 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도스산토스는 교체 카드를 꺼내들며 활로를 모색해봤습니다. 뭔가를 바꾸긴 바꿔야 하는데 경기 흐름이 이미 많이 꼬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쉽게 보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LAFC는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골을 기록하며 2대1이 되는 듯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LAFC 쪽 희망으로 들끓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뒤집는 건가? 이제야 꼴찌팀을 상대로 체면을 세우는 건가? 하는 기대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당 골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선언되면서 무효 처리됐고 스코어는 다시 1대1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자 LAFC 벤치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나는 듯했던 흐름이 한순간에 꺼져버렸고 선수들도 벤치도 그 충격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인 장면은 경기 막판에 터졌습니다. 추가 시간 3분경, 그러니까 경기 종료를 불과 2분 앞둔 시점에서 거의 꼴찌팀으로 평가받던 포틀랜드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스코어가 1대2가 돼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결승골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LAFC가 얼마나 위태로운 팀으로 바뀌는지를 가장 잔인하게 보여준 한 방이었습니다. 흐름을 잡지 못하고 결정력은 떨어지고 마지막 집중력마저 무너진 끝에 결국 경기 전체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LAFC는 리그 꼴찌권 팀으로 불리던 포틀랜드에게 1대2로 패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채 경기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LAFC 팬들은 말 그대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전만 해도 서부 컨퍼런스 단독 1위, MLS 전체 리그 단독 1위 팀이 보여줄 경기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날 LAFC는 강팀의 얼굴이 아니라 손흥민 한 명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던 팀의 불안한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 패배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빠지자 공격 전개는 눈에 띄게 둔해졌고 전방에서 상대를 흔들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의 빈자리를 전혀 메우지 못했고 오히려 손흥민이 함께 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경기력 차이만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원톱으로 나선 오르다즈 역시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LAFC는 확실한 득점 루트 없이 중거리 슛과 우연한 한 방에 기대는 답답한 축구를 했고 그 결과는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손흥민을 쉬게 한 결정 자체는 분명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포틀랜드전보다 훨씬 중요한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멕시코 크로스 아술 원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경기는 지면 그대로 탈락하는 데스 매치였습니다. 더구나 포틀랜드의 홈 경기장은 인조잔디였고 손흥민은 전 경기를 선발 출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을 보호하고 컨디션을 최고로 맞추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제외한 것은 분명 현명한 판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손흥민을 빼놓고도 팀이 최소한의 완성도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현실이 팬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LA 구단이 손흥민에게 사실상 특급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몸 상태와 경기 감각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팀 전체의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요리스와 함께 손흥민만 명단에서 제외한 것도 그만큼 핵심 자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긴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틀랜드전은 동시에 아주 불편한 진실도 던졌습니다. 손흥민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손흥민 없이도 최소한 무너지지 않는 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날 LAFC는 그 기본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이 손흥민을 보려고 표를 끊었는데 손흥민이 없다며 분노한 이유도 단순한 스타 마케팅 차원의 불만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LAFC에서 손흥민은 그냥 인기 많은 선수가 아니라 팀의 밥줄에 가까운 존재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이 있으면 팀이 살아나고 손흥민이 없으면 경기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 이미 너무 여러 번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팬들이 미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에 공감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LAFC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축구를 보러 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모든 장면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LAFC는 지금 손흥민의 컨디션에 따라 팀 운명이 좌우되는 구조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스 산토스가 뒤늦게 전술을 손흥민 중심으로 되돌린 것도 손흥민이 전반전에 4개의 어시스트와 득점으로 그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도 그리고 손흥민이 빠진 포틀랜드전에서 팀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것도 전부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손흥민을 위한 특급 관리가 왜 필요한지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드러났지만 동시에 손흥민 한 명 없으면 꼴찌권 팀에게도 휘청거리는 현실 역시 너무 선명하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LAFC가 앞으로 진짜 강팀으로 남고 싶다면 손흥민을 최고로 활용하는 것과 별개로 손흥민이 빠져도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흥민이 있을 때는 화려하고 손흥민이 없을 때는 처참한 팀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틀랜드전은 바로 그 불편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로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흥민의 공백이 이렇게까지 크게 느껴진 이유가 정말 전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선수단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